안녕하세요. 트리월드 이성은 이사입니다. 오늘은 그 해외 직구를 함에 있어서 마켓에 어떻게 해외 직구 판매자로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샤본이랑 어떻게 연동하고 샤본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매뉴얼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서 조금 먼저 인지를 하시고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살펴보고 매뉴얼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메토피아 해외 직구 B2B는 부가세 부가상품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 직구하면은 세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수입할 때 관세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팔 때 부가세는 붙게 되죠. 그래서 요 해외 직구 상품은 이제 부가세가 부과가 되고, 등록하실 때 과세로 등록하시면 되고, 만일 내가 직접 우리 회사, 내 회사의 카드로 알리바바나 타오바바나 혹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내역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서 나는 그 해외 직구 사업자다 해서 세금 신고할 때 판매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이제 그것만 신고해서 세금을 낮출 수 있는데, 이렇게 B2B를 하게 되면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국내 상품 판매하듯이, 국내 배송 상품 판매하듯이 세금은 판매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통관부는 필수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령자의 그 개인 통관 부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구매자가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령자 이름을 쓰고 통관부호는 구매자의 통관부호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령자의 통관부호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010 번호가 세 번째, 010 번호가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050 번호까지 인정해 줬는데, 이게 050 번호는 얼마 안 있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직구는 배송이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혹은 확인차 고객한테, 즉 수령자죠, 전화를 거는데 이 050 번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아주 010 번호를 필수로 했어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050 번호가 연동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외 직구 상품으로 정확히 등록을 하시면 쿠팡도 010 번호가 연동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안 됐다면 나중에 010 번호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배송일은 10일에서 14일, 한 2주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송비는 무료, 즉 상품에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미화로 $150 이상인 경우 이제 관세가 붙는데, 상품이 이제 관세가 붙게 되는 상품은 저희가 관세를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가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택배 이제 20kg 이상 되면은 이게 경동 택배로 나가는데, 그럴 경우 대형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완전히 예상되는 건 넣어놓기는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간혹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같이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현재 이제 CJ 대한통운을 쓰고 있습니다. 도메토피아는 한진을 쓰고 있죠. 그거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0kg 이상 되면 자연스럽게 경동 택배로 바뀌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중국 선적 시 출고 완료로 넘어간다. 송장 번호를 이때 입력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내 배송으로 생각하면은 도메토피아에서 송장을 뽑고 나서 이제 상품이 이제 출고되면 이제 출고 완료로 이제 넘기게 되죠. 근데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선적됐다라는 게 결국은 출고가 완료된 거기 때문에 이때 송장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샤본을 통해서 마켓까지 이제 송장 번호가 자동 연동이 되겠죠. 그러면 그 송장 번호로 배송 추적했을 때 추적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배송 추적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바로 그 국내에서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그리고 그 상품이 된 이후에
이제 배송사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추적이 안 되느냐? 가능한 부분이 있죠. 자, 뭐냐면은 이제 8번을 먼저 설명드리면 국내 통관이 한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요 국내 통관 과정에 있을 때는 요 통관 과정이 어느 단계를 거쳐 있냐, 이런 것들은 그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B2B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해외 직구 들어가시면 여기 공지사항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해외 직구 통관 현황 조회 방법, 그 외에 뭐 개인 통관부 확인 사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직구 통관 현황 조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거 읽어 보시면 이제 송장 번호를 여기에 넣고 조회를 하면은 지금 세관에서 어느 과정 중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세요. 중국 선적하면 저희가 바로 송장 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본 그 유니패스 들어가서 넣는데 아무것도 검색 안 돼요. 왜 그러냐? 당연히 중국 선적해서 배를 타고 혹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세관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검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장 번호가 기입되고 나서 한 이틀 후쯤 한국 세관에 입고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니패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관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내 통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송장 추적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6번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송장 번호는 이제 배송 완료로 넘어가서 마켓까지 이미 다 완료로 넘어갔는데 검색이 안 되잖아요. 요거 2일, 중국 선적 2일, 국내 통관 2일에서 4일. 예, 최근 들어서 점점 이제 국내 통관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만큼 해외 직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한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때를 맞이해서 몰릴 때도 있고, 이때는 막 심지어 막 일주일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막 5일에서 막 7일 이상까지 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완료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제 배송에 관한 CS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넘기지 말고 아예 추적될 때 송장 번호를 넣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제가 경험상 완전히 추적될 때까지 송장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고객들이 취소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상품은 물 건너 오고 있는데 취소하면은 이거 또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오히려 CS가 더 복잡하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차피 생길 거라면 송장 번호를 입력한 이후에 지금 이제 세관에서 통관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CS도 쉽고, 당연히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내 물건이 오고 있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송장 번호는 중국 선적 시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B2B 매뉴얼인데, 판매 프로세서 매뉴얼보다 더 큰 개념으로 쭉 판매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를 쭉 나열한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매뉴얼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이디로 등록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켓 샤본에 직구 정책 등록하는 부분, 네, 이 부분들에 대한 한 1, 2, 3번, 4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요 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켓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마켓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해외 직구에서 봤을 때 해외 직구 아이디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 아이디를 동일하게 쓰면서 해외 배송 템플릿만 등록하는, 이렇게 두 종류의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직구 아이디를 새로 생성을 하든가 아니면 배송 템플릿을 등록하든가, 이런 게 첫 번째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옥션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페이지로 들어가면 되고, 페이지 URL 주소 등과 같은 거는 여기 다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따로 그 공지사항 쪽, 해외 직구 공지사항 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해외 직구 글로벌 가입센터 가입 안내, 이렇게 해서 옥션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일단 가이드 파일 다운을 일단 한번 받으세요. 여기서도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건데, 그 중에서 이제
6번 페이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필요한 서류들이 있죠. 옥션은 새로 그 해외 아이디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네, 이거는 뭐 국내랑도 거의 일치하죠. 그 다음에 판매자 확인서, 요거는 그 옥션에서 제시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하나 보면은, 자, 사업자 등록증 4번, 이건 어려울 거 없는데, 자, 해외 할 때 보면 여기가 이게 이제 또 생겼는데, 최근 1년 이내 발급분만 심사 반영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사업을 내가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만 이게 가능하냐, 그 뜻이 아니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면은 그 발급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게 1년 이내라는 뜻입니다. 통신판매 신고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가입할 때 글로벌 셀러 가입 절차에서 어디로 가냐, 여기 국내 사업자 안내, 바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가면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아까 서류 준비 여기 다시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쪽이고, 자, 글로벌 셀러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글로벌 셀러 국내 사업자, 여기를 클릭하고 동의하고 다음 넘어가서, 자, 이렇게 아이디 이제 새로 만드는 겁니다. 뭐 사업자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런 건 그대로 쭉쭉쭉 넣으면 되고, 그 필요한 서류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넣고 나서 보시면은 위에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로 아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해야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 메일 주소로 보내는데, 여기 판매자 확인서랑 인보이스 혹은 구매 영수증, 이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옥션과 진마켓이 좀 까다로운 건데, 자, 일단 여기는 완료를 하시고 가입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 놓고, 예, 여기까지는 쉬운데, 판매자 확인서도 여기서 그 제시한 그 양식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요.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 판매자 양식, 그래서 여기 내가 뭘 팔겠다, 팔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아까 봤던 글로벌 셀러 가이드에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판매 확인서는 이렇게 써라, 예, 이런 부분 다 나오니까 이걸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인보이스 및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죠. 인보이스 및 구매 영수증. 자, 요게 이제 피곤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판매 예정 상품을 구매자 및 실무자가 직접 구매했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 예, 이거는 발급 연월일이 아니라 개입 연월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판매 이력이 없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만드신 분은 이 인보이스가 생략이 되는 거죠. 대신 그게 넘은 경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냐? 쉽게 말해서 그 해외 사이트에 가서 직접 대표자 이름으로, 그 회사 이름으로 구매한 영수증을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뭐 판매자 확인서에서 이제 중국 직구 대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내가 구매한 영수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어디서 얻냐? 자, 타오바오에 들어가는 거죠. 알리바바는 아직 그 국내 카드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타오바오는 그 국내 카드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타오바오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가입을 한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상품 하나를. 여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는 게 더 편하겠죠. 이제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한국어로 누르면은 됩니다. 예, 항상 번역. 네, 클릭해 놓으면 더 편하겠죠. 자, 한 다음에 그냥 만만한 상품 하나 이제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의 퍼즐,
이렇게 들어가서 자, 만만한 상품 하나 사는 거죠. 좀 저렴하고. 자, 요거를 한번 사볼까요? 자, 네, 들어갔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거 사려고 그랬더니 43위엔이네요. 그래서 뭐, 그럼 내가 본 14위에는 어디냐? 대부분 요 끝에 있죠. 예.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요걸로 여기를 눌러서 바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격 나왔죠. 네, 배송비가 또 무료 배송이네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 수치인 요 주소에 내 회사 이름과 대표인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테스트하는 여러 개를 이제 놨는데, 이제 처음 가신 분은 이제 주소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요게 배송지, 주소 관리 이쪽으로 아마 처음엔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뭐 지금 요 화면에서는 이걸 눌러도 되고, 새 주소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 기존에 있는 거 수정을 눌러도 되는데, 새 주소, 처음 이제 주소를 만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주소 관리 누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 저희 중국 도메토피아 중국 지사 주소인데, 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절강성 이웃이 불당대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절강성, 네, 여기 있습니다. 절강성 넣고 시가 이웃시가 아니라 이제 행정구역상은 이제 진화시가 먼저입니다. 여기 있죠. 금화 진화시 누르고, 자, 여기 구에 보면 여기 이웃시가 있죠. 여기 누르고 이제 여기 있던 불당대도 여기 있네요. 불당. 예.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 나머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자, 이거 한자로 넣기 어려우니까 영어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 회사 이름이 로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자 이상 돼야 되니까 로즈 뭐 컴퍼니 CO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성명, 이름, 내 이름을 씁니다. 뭐뭐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전화번호를 쓰는 건데 지금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국 82.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주소 쓰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010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0 빼고 쓰는 거죠. 10 뭐 111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적으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구매한 곳에서 보면은 자, 지금 방금 넣은 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요 주소로 해서 자, 주문서를 제출을 합니다. 지금 이걸 왜 하느냐? 영수증 인보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리 카드를 등록해 놨으니까 이게 뜨는데, 또 카드 안 뜨시는 분 여기에 해서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넣고 컨펌 주문하면 주문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내 타오바오에 보면 구입한 제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글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아직 지불을 안 한 거죠. 이제 지불을 하라 이런 뜻인 거고. 자, 근데 이제 실제 결제했으면 여기 이제 결제가 됐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주문 정보라고 있어요. 주문 정보. 네,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바로 이게 인보이스 영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주소, 회사 이름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적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이제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요렇게 하면 지금 아직 주문을 안 한 상태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결제됐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주문했다고 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뜨시면은 이게 바로 인보이스가 됩니다. 바로 요거를 이제 옥션, 지마켓도 똑같거든요. 옥션 지마켓에 내면 되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취소해야죠. 주문 취소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서 취소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날 한 2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보면 이제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차분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옥션과 지마켓에서 이 인보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다 준비가 된 거죠. 판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보내는데, 보내실 때 여기 보면은 뭐 파일 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요거대로 해서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자기들이 한 일주일 정도, 뭐 많으면 2주 정도 걸린다 하는데 그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주에서 4주 정도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션은 이제 해외 직구 아이디 신청을 했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지마켓으로 가볼게요. 지마켓. 자, 지마켓 들어가면 이제 화면이 좀 비슷하죠. 역시 가이드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되고, 국내 사업자 안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인보이스 영수증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옥션은 그냥 하나 추가를 하면 되는데 지마켓은 내 아이디를 해외 판매자 직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국내 배송을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뭐 한 아이디 갖고 직구든 국내 배송이든 하나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복수 아이디를 신청을 하면 돼요. 복수 아이디. 근데 이제 복수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사업자 회원이어야 되고,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3개월 매출이 500만 원인가요? 이상 돼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넘으면 이제 복수 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자격이 되시는 분은 복수 아이디를 이제 먼저 신청한 다음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 아직 복수 아이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국내 배송 상품 뭐 사업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복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고 아까 타오바오를 통해서 인보이스 다운받은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되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양쪽에 제출하셔도 되고, 혹시 모르면 또 뭐 두 개, 한 바 더 구매하셔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역시 국내 사업자 안내 쪽으로 들어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더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대로 여기 가이드 파일 다운 받기 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그대로 서류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멀티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복수 아이디. 그리고 복수 아이디를 만들 자격이 안 되면 일단 그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복수 아이디를 만들고, 하나 원래 쓰던 아이디는 국내 배송 상품하고 새로운 아이디로 해외 직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마켓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 역시 옥션과 지마켓처럼 새로운 해외 직구 아이디가 필요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판매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했을 때 보시면 여기 글로벌 셀러 회원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자, 여기서 지금 뭐 저희 B2B 회원님들은 대부분 여기 국내 사업자 셀러시겠죠. 해외 사업자는 이제 해외 사업자를 가지신 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죠. 국내 사업자 셀러 회원. 여기 눌러서 다 놓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명 인증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처음 가입하실 때 정보 입력하고면 가입 완료. 정보 입력했을 때 이때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통신 판매 신고증,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긴 받아요. 그리고 인보이스 따로 요청하지 않아서 좀 비교적 쉽게 11번가는 해외 직구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국내 배송,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아이디에다가 상품을 등록할 때 템플릿을 해외 쪽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해외 배송 상품이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하나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인터파크에 가입된 건데, 여기 보면 상품 유형,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해외 직배송 상품, 즉 만약에 수동 등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할 때 여기에 요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요걸 체크 안 하면 국내 배송 상품이 되는 거고, 요걸 체크하면 해외 배송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샤본 같은 경우 정책에 해외 직배송 상품이라고 표시하면 연동될 때 여기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뭐 따로 할 건 없죠. 따로 할 건 없고, 뭐 굳이 한다면 이제 템플릿을 하나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국내 배송 템플릿이랑 다르니까. 자, 여기에 이제 신규 등록해서 신규 등록을 하나 하는 거죠. 배송비. 네, 해외 직구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서 저장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무료. 예. 간단하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예. 굉장히 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는 역시 기존에 쓰던 아이디로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판매자 정보에서 상품 판매 권한을 신청해야 돼요. 자, 여기 판매자 정보 들어가면은 상품 판매 권한 신청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자, 여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해외 상품 판매를 하겠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 차 식품을 판매하니까 자, 여기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 식품을 판매하시려면은 식품 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육을 받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외 공지 쪽에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이트에서는 그 식품 판매 등록증을 요구하진 않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처음에 여기 체크했을 때 서류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식품 판매하려면 어차피 그게 필요하니까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체크하고 일단 당장 뭐 식품 수입식품 판매증 없으면 일단 요건 뭐 나중에 하시고, 일단 요것만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스마트 스토어는 해외 배송 템플릿에 발송지가 해외 주소가 찍혀 있으면 그 상품 등록했을 때 그게 해외 직구 상품으로 표시가 됩니다. 결국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템플릿은 어디서 만드냐? 상품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상품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템플릿 관리, 여기 있죠? 템플릿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요거를 볼까요? 자, 템플릿명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고, 택배, 그 다음에 묶음 배송, 가능 불가. 예, 이거는 그 국내 상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되게 그러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도 묶일 수 있으니까 뭐 불가 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는 무료로 하시면 되고, 뭐 제주 상간지역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되고, 별도 설치비 없고. 자,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판매자 주소로 들어간 다음에 자, 신규 등록 해서 여기에 이름 쓰고 연락처 쓰고 여기 해외 쓰고, 바로 이 부분 영어로 이 부분이 을 여기에 나눠서 적고, 컨트리 이제 중국이 되겠죠. 이렇게 적고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를 바로 체크를 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품 배송비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적은 건데, 이제 뭐 3만원, 6만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상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 반품택 애구책 택배로 되어 있으니 그냥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품 교환지, 네, 요거는 저기 당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은 네,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해외 템플릿이. 그래서 이 템플릿으로 등록하면은 해외 직구 상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쿠팡 역시 이제 유사합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자 정보에서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 네,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주소록 추가하기 해서 출고지 적고, 해외 적고, 이렇게 내용 적고, 저장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외 템플릿이 하나 등록이 되죠.
이렇게 하나 저장해 놓고 네 이러면 되고, 팀원 역시 동일합니다. 팀원도 주문 관리에서 배송 템플릿 관리,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배송 템플릿 생성 해서 여기에 그대로 다 넣으면 되고, 자 여기에 있죠 상품 유형 그룹, 요게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해외 구매냐 해외 직배송 구매 대행, 여기 있죠. 요걸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반 상품이 아니고 해외 구매 상품이다, 요걸 표시한 요 배송 템플릿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나머지는 다 내용 동일하니까 적으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저장하면은 해외 템플릿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메프는 이제 요 상품에 들어가면은 여기 배송 정보 관리, 네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역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 이제 등록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적으면 되고, 배송 방법, 자 여기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택배 배송 여기가 있죠. 자 요거를 적은 게 바로 해외 템플릿이 되는 거죠. 예, 요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송 템플릿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마켓에 해외 배송 템플릿 혹은 아이디를 이제 신청해서 이제 다 받았습니다. 자 이게 완료됐으면 이제 바로 이제 샤본에 정책을 등록해야 되겠죠. 자 샤본에서 이제 정책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해외 직구 상품을 내 샤본으로 가져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설정에 정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자 내가 어떤 상품은 연동할 것이냐, 여기 해외 직구 상품을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리고 확인하면은 바로 해외 직구 상품을 내가 다운 받겠다 이렇게 되니까 네 요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카테고리 관리가 중요한데, 그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전기 제품 이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메토피아에 없었던 카테고리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정보 설정에서 직구 상품 받았는데 다 카테고리가 미매핑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네 처음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카테고리 관리에서 샤본 카테고리 가져오기, 여기서 처음이니까 전체 카테고리 가져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져오면은 이제 새로운 생성됐던 그런 모든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관리에서 이게 모델 번호가 CBF거든요. CBF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외 직구 상품이 다 카테고리도 다 이렇게 매핑된 상태로 다 넘어오게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품을 이제 샤본으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정책 설정. 여기 가면은 물론 이제 새로운 계정을 받으신 분들은 계정 관리에서 이제 새로 넣어야죠. 새롭게 계정을 받은 아이디를 받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가는 것 같은데요. 예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정책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동기화를 시켜야 되죠. 여기 계정 관리에서 이 배송 정보 동기화 한번 다 눌러 주셔야죠. 그래야지 지금 내가 새롭게 배송 템플릿 맞는 것을 다 갖고 오니까 요 각각 마켓별로 배송 정보 동기화를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이제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보면은, 자 이거는 되게 쉬워요. 이미 그냥 다 가져왔으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외, 자 배송비 선택하면은 이제 가져온 거 여기에 있겠죠. 해외, 뭐 그래서 해외 갖고 오면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 과세 여부는 다 과세입니다. 비과세 아니고요, 다 과세니까 과세로 하면 되고, 보면은 지금 위메프 같은 경우는 이미 요 배송비 템플릿 안에 아까 그 해외 배송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된 데는 여기 따로 해외 정보를 넣는 정보란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요 배송비 배송 템플릿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 그냥 필요한 만큼 넣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책
끝나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마찬가지고 발송 주소 선택하면은 이 부분 이제 들어갑니다. 과세 상품이고, 네, 이렇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쭉쭉 넣으면 되고,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번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체계가 해외 직구가 완전히 달라서 상품 등록 연동이 안 됩니다. 11번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동으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도메토피아 코드 번호 7자리 코드 번호, 고유 번호, 그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문 연동은 다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정책을 한번 보면은 과세고, 뭐 이것도 특별할 건 없고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자, G마켓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를 등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등록하듯이 이제 1.0, 2.0 나눠서만 등록하면 되고요. 자, 발송자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도 이 아이디 자체가 해외 아이디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해외 배송 정릉 따로 있는 건 없고, 이렇게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아마 해외 구매 대행 표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예. 뭐 다른 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바로 이 부분, 네, 구매 대행 표시를 해주는 거. 해외 구매 대행 여부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 정책 자체에 있으면 그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또 다 동일합니다. 옵션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면 11번가가 2개죠. 그래서 왜 이걸 2개를 했냐면은 이게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1번가 국내 아이디로 연동해서 연동으로 해외 상품을 요 국내 아이디로 등록을 그냥 했어요. 그리고 대신 거기에 이제 이미지 하나를 넣어서 이제 상품, 이거 해외 직구 상품이니까 통관 번호를 꼭 그 메모를 안에 넣어 주세요 라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좀 11번가 같은 경우가 저 해외 직구 판매량이 다른 마켓보다 조금 적은데, 이렇게 약간 편법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했고요. 그런데 뭐 이거를 그렇게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일종의 뭐 편법인데, 뭐 이런 방법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는 다 해외 직구 상품으로 정확히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동도 해외 직구로 다 연동이 되고요. 인터파크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해외 직구 상품 표시하는 데가 있죠. 해외 배송 상품 여부 사용하냐 안 하냐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고요. 티몬, 자, 티몬은 따로 그 내용은 없고, 즉 이거는 해외 배송 템플릿 안에 이게 해외 직구라는 그 정보가 거기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밖에 따로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다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등록을 하면은 그 샤본을 통해서 구매자들의 해외 통관부호, 개인 통관부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010 번호까지 다 샤본으로 다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따로 추후에 뭐 고객분들한테 통관부호 달라고 따로 연락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연동을 해서 샤본을 통해서 직구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뭐 고객분께서 통관부호를 적었지만 수령자의 것이 아닌 걸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실수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저희 처리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적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국 발주 넣고 하는데, 나중에 중국에 선적하기 직전에 실효성 테스트를 다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서류상으로 개인 통관을 신청해야 되니까, 그때 이게 틀렸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미 물건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 고객께서 제대로 된 통관부호를 붙이지 못해서 선적이 안 되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 통관부호가 이게 유효한 번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해외 직구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개인 통관부호 사이트 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수령자명, 직구번호 그거를 넣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신 영상을 통해서 마켓별로 아이디, 해외 직구 아이디 발급받는 방법,
그리고 템플릿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샤본 연동해서 정책 넣는 방법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그럼 모든 것들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